학년 국어 시작합니다. 4학년 국어 화면 공유할게요. 142쪽부터예요. 그죠, 여기. 허난설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불행한 삶 속에서도 꾸준히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4번이에요. 거기 윗부분에 보면은 나와 있더라고. 맨 윗부분에 바로 나와 있어요. 그래, 맨 윗부분에 본받을 점이 뭐냐. 자, 그때 시대에는 남자들만 공부를 할 수 있거나 하거나 시도 남자들만 하는 거라고 좀 차별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런데 자, 정준이가 말한 여자라는 굴레. 그 여자가 차별받고 공부 못하게 하고 그런 데에도 꾸준히 시를 지어서 훌륭한 작품을 남긴 점을 본받고 싶어. 자, 그리고서 여기 헬렌 켈러 얘기로 가면은 자, 여기서 노르웨이 한 소녀가 입으로 말하는 법을 배웠대요. 그 소식을 듣고 헬렌이 자신도 그것을 배우게 해달라고 졸랐죠. 그 다음에 나에서는 톰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토미도 헬렌처럼 이렇게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아이였는데 그런데 토미는 부모님이 안 계시고 가난해서 학교에도 못 갔대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신문사에 보냈다고 합니다. 자, 13번에 입으로 말하는 법을 배웠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 토미에 대한 설명은 헬렌을 돕기 위해 모금운동에 나선 게 아니라 헬렌이 토미를 돕기 위해 모금운동에 나선 거죠. 그러면 이 글을 읽고 헬렌에게 본받을 점은 뭘까요? 자신도 장애 때문에 배우는 것이 힘든데도 자신처럼 장애를 지닌 어린이를 돕는 일에 나선 점을 본받고 싶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본받고 싶은 인물을 한 명 골라요. 그래서 그 인물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은 한자가 너무 어려워. 백성들이 글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여러 학자와 함께 훈민정음 한글을 만들었다. 라고 했습니다. 뭐 이순신 장군은 외적이 침략했을 때 거북선을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지켜내었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자, 전기문의 특성이 뭐였냐면은 여기에서 특성은 양민의 신분으로는 임금을 만날 수 없었대요. 그쵸? 이때 시대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이 나타난 부분이 그때도 신분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차등한 차별 대우를 받았다는 거, 그 시대 상황이 나타나고 있죠. 자, 3번으로 가서 이제 정약용의 가치관은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백성에게 도움이 되려고 맡은 일을 열심히 했어요. 거중기 발명하고 암행어사 돼서 나쁜 짓 하는 김양직을 크게 벌하고 그 다음에 지방 관리를 위해서 목민심서를 내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끔 도와줬죠. 자, 미래 시대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환경 오염이 심각하죠. 사람들 건강도 심각하고 대체 에너지 개발이 필요해질 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지 상상해 보라는 거죠. 대체 에너지 개발에 성공한 과학자로 세상에 알려지고 싶다. 열심히 노력해서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겠다. 그래서 과학자가 되고 싶다. 이런 경우도 있지만 모두 과학자에 관심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더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 오염을 시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개인적인 노력을 할 수도 있겠죠. 자, 독서 감상문을 써요. 여기는 한 장, 두 장 넘겨서 146쪽입니다. 자, 독서 감상문을 쓸 때는요. 새롭게 안 내용이 많은 책.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 많은 게 좋죠. 원래 다 알고 있었던 거를 쓰는 것보다는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 그런 책을 고르는 게 좋습니다. 감동받은 부분은 잘못 말한 건 미라예요. 화나거나 슬픈 감정을 느낀 부분은 빼고 찾아야 돼. 화나고 슬프고 이런 것도 다 포함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적절하지 않은 건 다인데요. 독서 감상문은 어디서 썼냐? 집에서 썼다, 학교에서 썼다, 학원에서 썼다 이런 거는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 감상문이라는 거는 무언가를 보고서는 느낀 바를 글로 쓰는 거예요. 감상한 것을 글로 쓴 거예요. 문이 글이에요.
감동받았다. 마음이 쿵 움직인 거예요. 그 다음에 공감하는 거는 남의 생각을 자기도 같이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다음 교훈이는 건 가르쳐 줄 만한 거. 가르침 같은 거. 그런 거. 교훈이 있다 없다. 배울 만한 게 있다 없다. 이런 거죠. 교훈이. 자, 1번 자신이 재미있게 읽은 책은 수진이가 잘 말했죠. 다른 친구들은 뭐 그냥 느낌만 말하고요. 내용을 떠올려서 말한 친구는 수진이에요. 모든 것을 주는 나무 이런 내용이 나왔다는 거죠. 견우와 직녀는 이제 까치와 까마귀들이 막 도와주는 그런 내용인 거 알죠. 레미제라블은 장발장이라고도 하는데 조금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해서 우연히 만난 신부의 도움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생각이나 느낌을 말하지 못한 친구는 상윤인데요. 그냥 내용만 얘기했어요. 그래서 틀렸고요. 자, 여기서 첫 번째 라에어라. 자신이 읽은 책 가운데서 친구들이 읽었을 만한 책을 한 권을 딱 정해요. 제목 알아맞히기니까 친구들이 전혀 못 읽었을 만한 거를 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책 내용이나 인상 깊었던 장면을 떠올려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그 소개할 내용을 한 3가지 중에서 골라가지고 내용을 써줍니다. 그래서 하나씩 말하면서 친구들이 제목을 알아맞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스무고개처럼 하면 돼요. 이순신 위인전에 대한 설명은 나라를 구한 영웅이고 적은 군사로 많은 적을 물리쳤죠. 그 다음에 거북선, 거북 모양의 유명한 배를 만들었다. 이게 맞죠? 자, 6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책 제목은 거짓말할 때 코가 쭉쭉쭉 길어졌던 피노키오. 이런 거 생각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시풍속이 뭐냐면은 세시풍속이라는 글을 읽었는데 세시라는 게 그때예요. 때 계절마다 습관적으로 하는 먹는 음식이라든지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들. 자, 기억 부분에서는 뭐였냐면은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고르다가 세시풍속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그 책을 읽게 됐는지에 대한 동기를 말합니다. 자, 담긴 내용은 뭐였냐면 우리 조상들이 지켜오던 1년 한 해 동안의 세시 풍속. 어떤 때는 뭐를 먹고 뭐를 뿌리고 동지에는 팥죽을 뿌렸대요. 자, 여기서는 인상 깊었던 게 동지라고 했는데요. 자, 이건 뭐냐면은 병을 옮기는 나쁜 귀신이 팥죽을 싫어한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집 주변에다가 팥죽을 뿌리면 그 귀신이 오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아니지만. 자, 그 다음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지닌 동지는 낮이 길어지기 시작하는 날로 이때부터 태양의 기운이 다시 살아난다고 생각했죠. 자, 이게 12번과 관련 있는 내용이었는데 12번으로 가면요. 4번이죠. 낮이 길어지기 시작하는 날이라서 자, 가장 긴 날은 아니지만 길어지기 시작. 그 다음에 느낀 점. 한 가지를 볼 때 여러 가지 시각으로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느낀 점은 생각했다, 느꼈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은 되고요. 근데 다는 왜 아니냐? 다는 동지는 낮이 길어지기 전에 살아난다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생각한 거죠. 이 글을 읽은 사람이 글을 독서 감상문을 쓴 사람이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는 아닙니다. 자, 14번에 보면요. 알맞은 제목을 붙여보자. 이거는 독서 감상문이라서 세시풍속이라는 책을 읽고 또 그 감상문을 썼는데 그 감상문에 대한 글 제목을 쓰는 거예요. 내가 몰랐던 동지와 관련해서 내가 몰랐던 내용을 새롭게 알 수 있어서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동기와 내용을 알 수 있는 부분, 동기라는 것은 나연이가 꿈의 다이어리라는 책을 읽고 자신도 꿈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다며 적극 추천했대요. 그래서 친구가 추천해줘서 한번 읽어봐야겠다.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읽게 됐는지, 왜 읽게 됐는지 이게 바로 동기예요. 그 다음에 내용이 이제 하은이는 꿈이 많은 아이고 꿈이 계속 바뀌는데 꿈의 다이어리를 받고 난 뒤에서 꿈을 이루려면 노력해야 한다. 그 사실을 깨닫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